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면 우리가 기업이나 여러 기관들에서는 데이터가 있다 그랬죠. 데이터. 그죠?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고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근데 이때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를 사람들이 일일이 컨트롤하기 어려우니까 중간에 시스템을 둬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거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그래서 DBMS라고 합니다. DB와 DBMS는 약간 틀리긴 하지만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DBMS는 DB를 관리하는 건데 자기 DB가 따로 있죠. 존재를 하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때는 DBMS 같은 얘기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같은 개념이니까. 근데 좀 우리는 전문적으로 좀 구분을 하자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 공간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그 앞에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저장하게끔 관리해주는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 그걸 우리가 DBMS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요즘은 그런 DB가 전부 다 테이블 형태로, 엑셀 표처럼 테이블 형태로 다 관리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우리가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그래서 RDB라고 하죠.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그때 중요한 거는 키예요, 키. 키라는 걸 이용해서, 그걸 우리가 데이터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학번이라는 고유키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이라는 테이블에는 여러분들이 있는 성별, 주소, 전화번호 이런 연락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는 학생 말고 수업이라는 또 테이블이 있어요. 수업. 그럼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교수님의 무슨 과목을 듣고 있다라는 게 다 저장이 되죠. 그죠? 테이블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모든 데이터가 다 저장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학번만 딱 저장을 시켜놔요.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의 어떤 연락처나 이런 걸 알려고 그러면 그 학번을 가지고 학생 테이블로 와서 여러분들 주소나 전화번호 이거를 캐치해 갖고 가서 우리가 링크 시켜서 연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 키라는 게 있다. 그래서 뭐 foreign key, 뭐 primary key, foreign key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1학기 때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수업을 듣고 왔으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SQL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프로그램, 컴퓨터랑 의사소통을 하려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언어가 있어야 되죠. 자바라든가 C++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주고받으려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DBMS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서로 의사소통을 해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SQ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나와 있죠.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해서 SQL인데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데이터베이스 정의도 있고 사전도 있고 이런 게 이제 DBMS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DBMS 중에서 SQL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테이블을,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그 안에 테이블을 생성하고 삭제하는 뭐 이런 DD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장하기 전에 저장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자면. 여러분들 윈도우즈 첨삭기에서 폴더 만들죠? 폴더하고 파일 만들죠? 그렇게 엑셀 파일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DML이면 거기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DBMS 할 때 설명했는데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막 데이터를 이것저것 관리하는 게 아니고 DBMS한테 전달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 야, 이것 좀 저장해 줘. 인서트. 이것 좀 수정해 줘. 이것 좀 없애줘.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 중에서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좀 갖다 줘. 그렇게 해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insert, update, delete, select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수업을 듣다 보면 프로그래밍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DB랑 연결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웹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고급 프로그래밍 여기 보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랑 서로 주고받는 그런 거를 연동할 때 이런 SQL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이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테이블을 만드는, 이렇게 만드는 방법. 이제 이걸 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프로그래머가 쳐서 DBMS한테 주면 DBMS가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갖고 오고 삭제하고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셀렉터 갖고 올 때는 어떤 거를 갖고 와라, 어디서부터. 뭐 이런 식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랑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인서트 저장해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배울 수가 있어요. 이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즉,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그랬죠? 정형화된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끄집어 갖고 올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줍니다.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MySQL이라는 게 무료로 많이 배포됩니다. 많이 쓰고 있고요. 중소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오라클이나 이런 데는 대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워낙 그거는 비싸요. 오라클 이런 거는. 그래서 몇 천만 원씩 하기 때문에 오라클을 뭐 큰 기업은 뭐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쓸 수 있으니까 오라클 같은 거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쓸 수 없으니까 MySQL이라는 무료 버전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제 컴퓨터에다 깔아서 작업하는 화면을 제가 직접 캡처해서 갖고 온 겁니다. 웹 프로그래밍 이런 거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MySQL 워크벤치라는 게 이게 프로그램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의 화면이 떠요. 이게 DBMS 실행 화면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화면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들어가게 돼 있죠. 어떤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나,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DBMS로 들어가나 해서 들어가면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는 화면이 DBMS 화면이에요. DBMS가 DB를 직접 컨트롤한다 그랬죠. 물론 물리적으로는 파일은 따로 존재해요. 근데 우리는 사용자는 파일을 직접 컨트롤을 안 한다 그랬죠. 그냥 DBMS에다가 지금 이게 DBMS입니다. DBMS에다가 여러 가지 것들을 명령만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픽 환경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래픽으로 다 작업할 수 있도록 또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요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안에 이렇게 테이블들이 존재해요. 요게.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는 엑셀 파일을 얘기하고요. 엑셀 파일에 들어가면은 시트가 여러 개가 있죠. 따로. 요 테이블은 시트라고 보시면 돼요. 시트 한 장.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도 여러 개가 구성이 돼 있고, 말하자면 인사 쪽이면 인사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면 마케팅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데이터베이스 따로 있고, 교수 데이터베이스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주제에 따라서 그룹핑을 이렇게 DB를 따로 하고요. 그 안에 관련 테이블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같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폴더 정리하듯이, 파일을 정리하듯이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크게 화면을 본 거고, 그 안에 보면 이렇게 테이블들이 있으면 이 테이블들이 이제 필드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ID, 이게 아이디가 학번이죠, 학번. 뭐 이렇게 점수, 요거는 이제 성적 테이블이네요. 성적 테이블. 뭐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 안에 보면 이게 테이블이에요. 이렇게 테이블로 돼 있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렇게 엑셀에 이제 항목처럼 돼 있는 게 요거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필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필드. 날짜면 날짜만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면 아이디가 들어와야 되고, 요거는 교수 번호고요. 교수 번호. 요거는 여러분들 학번이고, 요게 그 점수. 요 교수 번호가 아니고 요게 과목 번호. 어떤 학생이 무슨 과목을 몇 점을 받았다. 언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짜져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다 구조화되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정형화됐다 그래요. 딱딱 필드가 정해져 있어서 그 값만 들어갈 수 있도록 딱딱 미리 짜져놓고 만들어놓고 거기다 값을 골라서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들어요. 만약에 여기에 다른 값이 들어오면 에러가 납니다.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다른 값이 들어오면 학번인데 여기 학번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왔다? 그럼 에러가 나서 저장이 안 되게끔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미리 구조를 다 짜놓는 거죠. 관리자들이, 이제 DBMS 하는 사람들이 다 짜놓고 정형화된 데이터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두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건데,
요즘 나오는 빅데이터에서는 이렇게 정형화된 구조가 없는 자료들이 많이 있죠. 비정형화된 자료. 텍스트라든가 음성, 그 다음에 비디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서 관리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NoSQL 데이터베이스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몽고DB라든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그런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즉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는데 과거에 정형화된 데이터로 저장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문서나 이런 걸로 저장을 따로 할 거냐, 이 관점에서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테이블이나 이런 걸 구조화시켜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테이블하고 이 테이블은 서로 연관이 되게 만들어줘야죠. 여러분들 학생 테이블에 여러분들 학생 관리가 돼 있는데 여러분들 하는 역할이 있죠. 시험을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또는 교수님들하고 상담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링크 시켜가지고 구조화된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정규화 과정을 한다 그래요. 그냥 엑셀 하나에다가 다 관리하면 좋겠죠. 편하고.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엑셀 하나에다가 그 행이 뭐 몇백 개 이렇게 만들어지면 중간중간에 데이터들이 빈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워낙 컴퓨터가 비싸니까 빈 공간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빈 공간 없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긴 거를 다 쪼개서 이렇게 최소한 간단하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규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그냥 편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제 그런 관계형을 쓰다 보니까 아직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로 이렇게 보면 하나의 큰 테이블로 이렇게 엑셀 하나로 관리하면 좋겠지만 얘를 쪼갭니다. 엑셀을 여러 개. 이렇게 쪼개서 여러 개를 쪼개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라고 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테이블들을 이렇게 엑셀 시트를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개체 관계도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ERD라고 불러요. ERD에 있는 네모 박스 하나가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하나고요. 이 테이블 안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들어갔죠. 학생 테이블이다 그러면 학번 들어가고 이름 들어가고 성별 들어가고 전화번호 들어가고 주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엑셀 시트에. 어쨌든 요거는 테이블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도 테이블이 하나가 있겠죠. 만약에 공급자다. 기업에서 보면 이 공급자가 어떤 부품을 납품하는지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이 두 개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지금 보는 이거를 논리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테이블에다가 DBMS에다가 주면 DBMS가 알아서 얘를 만들어줘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과목을 배우는 게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과목이 있어요. 우리 과목 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를 시스템을 분석하고 설계해서 DB와 구조화시키고 하는 거를 이제 배우는 그런 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실제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학교다 그럼 학교면 이렇게 되겠죠. 학생이 있고요. 학생이 학과에 소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이 있고 이 교수님이 어떤 교과목을 개설하면은 학생이 이제 이걸 수강하게 되고요. 뭐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네모 박스 하나하나가 전부 다 테이블들이고요. 옆에 있는 요게 전부 다 뭐냐면 그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필드들이에요. 이렇게 구조화 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상상을 해서 이렇게 구조화 시켜서 여기에 데이터들이 들어가게끔 만들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 RDBMS는 딱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관리하겠다고 미리 세팅을 딱 해놓고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NoSQL처럼 그냥 뭐 문서를 그냥 통째로 받는 게 아니고 미리 구조화를 다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분석하고 막 조정하고 다 해야 돼요, 앞에. 그래 놓고 DB를 딱 만들어 놓으면 요 값분이 안 들어옵니다. 다른 값은 들어올 수가 없겠죠. 이렇게 구조화 시켜서 만들어 놓는 게 과거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걸 다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를.